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연합이 개그 작가 그리고 JTBC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죠. 재향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버이연합에 재정 지원을 한 것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큰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어버이연합 그리고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당선인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 것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중에 박정호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 출연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되게 생각보다 시설 좋은데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다. 예, 네, 맞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게 대회의실이고요.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의자 이런 거 네. 막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방송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지금 현장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백혜련 당선인께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19대 때는 네. 잘 안 됐었어요. 네. 네. 우여곡절이 많았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그 20대 국회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4년간의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들어오시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막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네요. 네. 좀 어떠십니까? 남다른 각오, 결의 이런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4년간 사실 그때 19대 때는 좀 제가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은 많이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네. 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네. 그때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그 하두만을 잡고 사실 영입이 됐고 네. 정신없이 그냥 정치권이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그냥 뛰어들게 된 그런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4년간의 그 지역구 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거쳐서 오히려 정치가 정말 변화해야 되고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19대 때는 단지 제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그 하두만을 잡고 그 문제만을 생각하는 좀 어떤 편협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오히려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사실 됐습니다. 네. 4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게 오히려 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까요? 어쩜 개인적으로는 많은 면에서 그렇죠. 사실 준비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면 국민들한테 그럼요. 손해입니다. 네. 4년간의 준비가 큰 약이 돼서 제 생각에는 4년 동안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당선되자마자 중책을 맡으시게 되셨어요. 그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이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시사저널 JTBC 언론을 네. 통해서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게 뭐 거의 고구마 줄기 수준이에요. 계속 파면 팔수록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민주에서 진상조사 TF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먼저 저희 TF팀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은 지금 상임위도 전혀 열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TF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밝혀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거의 위원들이 지금은 당선자 신분인 경우가 많고 네. 또 지금 국회 자체가 지금 뭐 상임위 활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분야가
우리 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그렇죠. 어버이 연합을 비롯해서 네. 모든 단체가 사실은 적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 제가 정말 요번에 절실하게 느낀 게 네. 검찰의 권력이 정말 세구나, 이대한 곳이구나. 그걸 네. 사실은 느꼈어요. 사실 검찰에 있을 때는 검찰의 그 수사권이라는 것이 네. 이렇게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했거든요. 정작 검찰 네. 검사하실 때는 그렇죠. 잘 못 느끼셨는데 네. 검찰 밖으로 나오니까 저 권력이 얼마나 센 권력이었구나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많은 검찰 내 검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소환해서 부르고 조사하는 거 그게 정말 얼마나 큰 권력인지 모릅니다. 지금 네. 이 사건만 해도 진짜 어버이 연합의 관계자 한 사람, 정경련의 한 사람만 불러도 더 많은 부분들을 파헤칠 수 있을 텐데 네. 전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력을 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정당은 수사권이 없어서 아예 불러서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의 어려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버이 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봐야겠죠. 안 못하는 한다. 정도가 아니라 안 한다고 봐야겠죠. 사실 4월 26일 날 경실련에서 지금 고발이 들어갔는데 네. 단 한 사람의 소환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정윤호 게이트와 그 옥시 네. 사태 등 큰 사건들은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버이 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두 사건도 정말 중요하고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사건이지만 네. 어버이 연합 게이트가 그 두 사건에 비해서 뒤지는 사건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국기문란 사건인데 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오히려 이 두 사건은 사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네. 사실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법조 비리 사건도 얼마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네.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 아닙니까? 아니 100억이라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억이라니 예. 이런 그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어버이 연합 게이트 사건은 뒤로 미루고 가리는 그런 역할을 또 이 두 사건이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사실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낙 정은호 사건, 옥시 사건이 크니까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또 언론이 잘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어버이 연합 게이트는 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종편 거의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은 그런 현안인데 그래도 이번에 그 개그 작가 그리고 또 개그 콘서트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로 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추선희 사무총장을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소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선희 사무총장이나 그리고 저를 고소한 그렇죠. 재경 향후회가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추선희 사무총장이나 재경 향후회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고소를 할 수 있는 동력도 얻었다고 봅니다. 이 어버이 연합 게이트 사건이 초반에 보도되고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네. 수사가 신속하게 착수됐다면 제가 볼 때는 절대 추선희 사무총장이나 재한 경우에서도 경우에, 이렇게 섣부르게 고소를 하거나 이런 활동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그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공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청와대로 언론사 뭐 편집국장, 보도국장 초청해서 오찬하면서
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실제 검찰에 계실 때 대통령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김대중 검사 인간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고 그다음에 네. 노무현 참여정부를 거쳐서 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네. 검찰이 점점 한마디로 더 좋아지고 민주화되는 단계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더를 주면 그거를 수행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검사 시절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검사 사직을 하게 된 동기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제가 그때 이명박 정권이 들어왔을 즈음에 네. 마침 1년 연수를 네, 미국에 예. 가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1년 연수를 갔다가 네. 와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그리고 다시 제가 그때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정치권과 예. 긴밀한 곳입니다. 예. 가장 큰 사건들을 예, 예. 많이 다루고 예. 정치적인 사건들을 예.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긴밀하고 특히 그 중앙지검의 부장 검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느냐 마느냐가 거의 결정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권에 예민한 곳인데 제가 그 연수를 끝내고 와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분위기가 완전히 줄 서는 문화로 바뀌어 있더라는 있었어요. 거죠. 예, 그냥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오다를 주지 않아도 네. 오다를 알아서. 주지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참 적응이 어떻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검찰의 어떤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된 시기가 그때부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검찰이라는 조직은 권력을 지향하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계인데, 네. 그것이 한계인데 그래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대는 정말 그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에서 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어떤 한마디로 오다를 준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력을 노무현 정부 정말 노무현 대통령 수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정치 자금에 대한 네.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네. 그때 당시는 정말 정치 권력이 심장부를 위한 향한 수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사실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라서 어떤 검사들의 기계라든지 예. 그런 그게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예.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런 수사 가능했던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 검찰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검찰이 정말로 어떤 정치권의 눈치 보기, 권력의 줄서기 이런 문화가 지금은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현재의 검찰 문화에 견주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들은 바 없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고 들었다라고 한 데 따라서 권력 말까지 이 수사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검찰이 네. 권력의 항배에 굉장히 또 근데 민감합니다. 항상 차기 대선에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 검찰의 행보를 보면 네. 권력 말에는 권력 누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내임덕이 오기 시작하면 네.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다시 칼을 들이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선 국면에 네.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청와대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도 그렇습니다. 드러났지만 예. 사실 굉장히 여권의 등을 돌린 상태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속화되고 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네. 다시 검찰이 그 칼끝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 재밌네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의 태도나 문화가 참 이게 국민이,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고 정의롭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단하는 칼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이게 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게 차기에 누가 되는 거야,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그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 수사의 내용, 또 기소되는 사람, 이런 게 다 결정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듣기에도 아유 저래갖고 저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한 뭐 지시나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생리죠. 생리상 네.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검찰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선 다시 이제 어버이연합 네.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개그자 유병재 씨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JTBC 기자도 그렇고요. 어찌 보자면은 이제 백혜련 당선인도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돼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역공의 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검찰.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태도이고, 사실은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형적인 물타기죠. 두 사건이 사실은 이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보수단체의 집회 자체가 그동안 네. 사실은 물타기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어느 한쪽에서는 몇만 명이 모여서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를 하는데, 여기는 5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맞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의견을 하면 그 두 의견이 똑같다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는 거,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있을 텐데, 그동안 사실 언론 보도나 그런 곳에서는 만약 두 군데서 집회가 이루어지면 네. 똑같이 보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일종의 여론 조작이기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있고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는데, 그 두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두고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쪽을 사실은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는 자명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그런데 동원된 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을 이렇게 한쪽의 일방의 여론이 아니라 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사실 그동안 8년간 진짜로 많은 갑자기 그 집회 숫자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집회 숫자가 굉장히 증가를 네.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 나왔듯이 정말로 결국은 알바비를 주고 탈북단체의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돈이 진짜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세 가지 지금 이제 보도가 이제 있었죠. 이제 네. CJ나 SK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지원된 예. 자금이 있었고, 또 정경련 같은 경제단체, 그다음에 재앙경우회 같은 일반 이런 단체들에서 제가된 네. 것이 있었는데, 네. 과연 이 단체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줬을 것이냐. 그리고 특히 정경련이나 이런 곳들은 그런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보수단체하고는 사실 고리가 없는 없어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 단체로 돈이 갔을 때는 네. 중간에 누군가가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역할을 그럼 누군가 했을 것인가? 그것이 네. 결국은 국정원이나 청와대 쪽에 어떤 모종의 지시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차명 계좌가 이용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현행법에 엄연한 그 위반 사유인데, 이조차도 지금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그때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네.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검찰 단계에서 네. 고소장 들어오면 먼저 법률 검토부터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일단 뭐부터는? 수사를 하죠. 일단 수사를 하죠. 아니 수사를 해야죠. 그래야지 네. 이게 과연 그 나타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법률은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죄가 될 수 있을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네. 해도 늦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절차예요, 사실은. 기자가 똑같네. 어떤 사건을 딱 배당받으면 기자들도 취재부터 하거든요. 이 사실관계가 어떤지. 검사는 수사부터 하는군요. 그렇죠. 예. 수사를 예. 해서 예.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야지 그게 법률 적용도 되고 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거지. 진짜 사건이 그때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때 예. 단계에 가서 아하. 저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진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한 네. 사실일 뿐만 아니라 네. 업무상 배임으로도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련이 이런 단체들을 집회하는데 네. 돈 주라고 세워진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기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돈을 제공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회원 단체들도 지금 다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뭐 이런 국내 30대 재벌 그룹들이 회원사로 다 개별 가입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정경련인데 거기에서 누가 그 돈을 주라고 지시를 한 건지 삼성 회장이 그런 건지 누가 그런 건지 그것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근 부회장인 이승철 씨도 그와 관련해서 답변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을 알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은 자기들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 조사도 안 받고 뭐 국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고 뭐 이런 태도가 계속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청와대나 국정원 어디가 이 전체를 장악을 하고 컨트롤 타워였나 이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랜 세월 수사해온 감으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볼 때 어떠십니까? 양자가 분리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국정원도 국정원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국정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또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공안 대책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들어오고 그것이 부활됐다는 그렇죠. 그런 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안 대책회의라는 것이 사실은 청와대에서부터 다 경찰까지 쭉 일관되게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모든 것이 다 그 공안 대책회의에서 망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별개로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공안기관 대책회의라는 틀 안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이제 컨센서스가 다 딱 마련이 돼가지고 거기서 어느 어떻게 지원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정경련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안기관 대책회의에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하나도 가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예전에 어떤 공안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잡한데요. 우선 어버이연합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단체들 그러면 뭐 엄마 부대는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애국청년연합은 또 어떤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단체들이 계층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계층별로 또 세대별로 또 성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전부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활동과 관련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다뤄져야 되는데 그럼 TF 안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좀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일단은 드러난 것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정경련에서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한 부분하고 또 재앙경우회에서 한 부분 요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로 하나도 저희가 지금 어떤 증거라면 증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의혹만 있을 뿐이지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뭐 다른 단체들은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 네. 두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네. 일단 자료들을 좀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면 네. 자료들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들의 그 활동 현황과 그리고 자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 네. 부분에 대한 자금 내역들을 바라보면 좀 어느 정도 고리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버이연합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 그 당시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드러내놓고 일종의 그때 이제 박사모라는 단체도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박근혜 후보 친위 부대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시절부터 돌아가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길게,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그 밖에 다르게 지원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땐 어버이 연합의 성격 자체가 네. 제일 초창기하고 좀 요번에 이제 드러난 그 이제 탈북 단체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추진한 네. 시기가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초창기하고 중간. 그래서 네. 제일 초창기에는 정말로 그 탁골 공원에서 네, 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시국 담론을 하고 그런 식의 아주 그러니까 체계도 갖추지 않은 그런 식의 또 그리고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만 구성된 네. 그런 식의 보수 단체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 추선희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어떤 탈북 단체가 그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는데 네. 추선희 사무총장이 국정원과의 그 연결을 강하게 이제 하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국정원과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그런 그 인터뷰 기사를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선희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부터 국정원과도 더 연계가 되고 하면서 또 탈북 단체들을 끌어들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 단체의 성격이 네. 한 단계 더 변화 발전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단계가 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보여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추선희 사무총장 일 수 있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언론 보도에 쭉 나온 걸 보더라도 청와대 이제 허현준 행정관이 주장하는 바하고 또 추선희 총장이 주장하는 바 서로 엇갈리는 측면도 있고요. 금액도 좀 안 맞고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된 영역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이제 그 지금은 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되셨지만 뭐 이제 그 검찰에 후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좀 전화해서 알아보시. 야 이거 왜 이렇게 속도가 왜 그러는 거니? 이렇게 좀 알아보셨나요? 좀 뭐라고? 아니 안 알아봤는데요. 네. 안 알아봐도 너무나 그건 자명해요. 네 저기 하고 네. 그 검사들도 뭐 알 수 없는 단계겠죠. 아유 정말.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서 네. 지금 그 추선희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허모 행정관도 지금 고소를 했고 네. 그럼 그 고소 사건부터 일단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먼저. 네. 아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게 명예훼손이고 네, 네.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먼저 갖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건도 지금 네. 뭉개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건도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어버이연합 게이트 그 고소 사건들도 그렇게 뭐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소 사건들도 그 고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네. 이 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네. 허모 행정관도 사실은 그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인데 그 사건을 하려면 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이것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국민적으로 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그 지금 그 TF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삼남개발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개입돼 있는 사건인데 정작 그 우병우 수석은 저기 고소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재향경우회가 나서서 지금 그 백당선인을 고소를 했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병우, 근데 지금 시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이 취임한 거는 5월 달이고, 또 재향 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지원을 한 것은 4월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엮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이제 조사를 저희도 해봐야 되는데, 네. 재향 경우에서 정말로 어버이연합과 이런 탈북 단체들에게 얼만큼의 돈이 갔는지, 그게 사실은 그동안에 보도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저희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네네. 두 번 한 건데 실제로 정말 그 작은 거래 내역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아직 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향 경우회와 그 우병우 수석의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J 그 홀딩스 그 기업과 그 기인 컨트리클럽 그 연결고리는 명확한 것이거든요. 그 고리는 네, 그 고리는 명확한 것이고 그 시기적으로는 한두 달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밀접한 시기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자금 지원이 없다가 그 시기 즈음에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모종의 관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병우 수석은 아무런 얘기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재한 경우에서 네. 요번에 이렇게 강력히 대응한 것 자체가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은 재한 경우에서 네. 이렇게 탈북 단체나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제가 브리핑을 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보도가 됐었고 재한 경우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사실 하지 않았거든요. 네. 침묵을 그냥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우병우 수석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마자 네. 사실은 강력 대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같은 사실인데도 네. 그 언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다. 네. 예.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시다가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병우 수석과 3단 개발 연결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얘기가 되자마자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거에서도 저는 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 네. 가만히 계시다가 네, 왜 백혜련 당선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것인가, 그것도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3당 원내대표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진척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런 판단. 사실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서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가 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초지일간 그 보여오신 태도가 네. 청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개 행정관의 어떤 일탈행위로 네. 보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을 긋고 이런 방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다음 주에 이제 곧 국회 개원을 할 텐데 이게 정당안의 TF다 보니까 뭐 수사권도 없고 계좌 추적권도 없고 그냥 뭐 관계기관에게 이제 그 자료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지 말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인도 좀 불러서 얘기를 좀 듣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위 차원에서 그건 분명히 논의를 해가지고요. 네. 우리 당만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당도 같이 함께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검찰 수사를 조금은 더 지켜보겠지만 네.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 결국은 진짜 청문회, 네.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까지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기하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야3당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건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올 하반기 뜨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의혹 제기가 나올 텐데
그때마다 저희 팟짱에게 단독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꼭 여쭐 게 있어가지고요. 정은호 네. 게이트 관련해서요. 네. 이게 홍만표 검사장 정관예우 문제가 수임료 6억을 넘어서서 저축은행 비리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임료도 깜짝 놀랄. 물론 이제 그 최 변호사의 경우도 더 기야말 노릇이지만 특히 이 정은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해외 원정 도박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해준 그 검사장 이게 제대로 된 검사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수임료 진짜 6억이라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근사가 할 역할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도박 사건 많이 해보셨죠? 네.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주장할 부분들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인 도박 사건은요 정말 간단한 사건입니다. 거의 별로 이렇게 수사할 내용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수사할 내용도 별로 없고 간단한 사건들이고 사정 변경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수사의 초점이 홍만표 변호사랑 최유정 변호사에게만 맞춰져 있는데 지금 수사가 그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가장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무혐의가 2번 된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이게 법조계 내에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 검찰 항소를 했는데 그 검찰 구형이 3년에서 2년 6개월로 깎였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검찰 내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지금 반드시 그러니까 진행되어야 된다.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왜 이 3년의 구형이 2년 6개월로 깎아서 구형하게 된지 그 공판 관여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돼야 됩니다. 홍만표뿐만 아니라 다른 공판 관여 검사들을 전부 수사해야 된다.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공판 단계에서 그 동기라는 동기가 공판 부장검사인가 그래서 찾아갔다는 얘기도 보도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노비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저는 지금 정관들에 대한 수사 플러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지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수사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 과정에서 이 검사라면 누구든지 그게 그렇게 깎일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해가면 뭔가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그랬다든지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했다든지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로비에 의한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금전거래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어버이연합은 정부, 대통령, 청와대에서 길이 막히고 사실 이번 사건 정은호 게이트의 경우에는 사실 늘 검찰과 관련된 수사는 전관이든 현직이든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게 이제 비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게 검찰 내부를 또 그 법조 내부를 좀 뒤흔들면서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검사가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여론의 향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 부분은 하는 흉내는 낼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이요? 지금 하는 흉내는 낼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냥 탈세 혐의로 거의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더 수사가 얼만큼 진행돼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거의 지금 사기죄 진짜 검토도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 정관예우 차원을 넘어선 사기죄에 진짜 가까운 형태의 범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0억?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밝힐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한 그 검사의 구형의 문제 이런 것이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든지 그러면 더 수사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탈세의 부분과 관련된 수사로 전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진짜 이 사건을 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볼 땐 검찰 내부를 수사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유정 변호사나 홍만표 변호사의 사법 처리로 끝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는 정말 검찰 내부는 감싼 제 식구 감싼 수사로 용두삼이 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는 이 검찰 지금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또 보석도 적의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시작하면 상임위 정하셔야 되는데요. 법사위로 가십니까? 사실은 의외로 선배 이제 의원님들이랑이 법사위를 저한테 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왜요? 생각보다는 네. 또 법조인이 오히려 이렇게 같은 부서에 가는 게 플러스 요소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또 오히려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비판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결탁의 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네.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법사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41분 11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나눠본 그 대화로 볼 때 결탁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세게 비판을 하면 세게 비판을 했지 결탁해서 뭐 이렇게 뭘 도모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이 오히려 저 선배 왜 저러는 거야? 아니요, 아는 분이 더 해. 뭐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국회 법사위가 개원을 해서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이 사건도 세게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주요 큰 사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옥시 사건, 정은호 사건 그리고 이제 크게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이 3대 사건이 올 하반기 국회를 흔들 최대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나 큰 게 이제 동시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슈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결말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슈로만 파묻힐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팟짱이요, 그 한국에선 유일하게 1시간 동안 정책 설명,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 세계 152개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을 믿고 문제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의견을 구하고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다 됐지만 꼭 그 응원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연님께서 응원합니다. 지금 집에서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SJ111223님께서 제가 무지 기대하는 백혜련 당선자님이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신 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원 당부 메시지 있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